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건데,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제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랑 그 인터뷰 관련된 얘기인데, 이력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회사의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목적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내수 중심의 회사가 있어요. 내수 중심의 회사. 국내도 내수 중심의 회사가 많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에 지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3명을 찍을게요. 3명한테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블랙 레벨 모자 쓰신 분. 이력서 첫 줄, 자기소개 첫 줄에 뭐라고 시작하실 것 같아요? 회사 안 가려고? 다른 분도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저기 또 모자 쓰신 분 있잖아요. 네. 자기소개서 첫 줄에 어떤 얘기를 쓰면 좋을까요? 내수 중심의 기업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기피해야 될 게, 다트판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들은 하긴 해야겠지만, 이런 멘트만 담겨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1점. 두 번째는, 내수 중심 기업이라는데,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철저히 기업의 목적성에 맞춰야 돼요. 세 번째로, 가장 좋은 답변은, 국내 시장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채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그 다음 페이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력서를 쓸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3가지 법칙이 있어요. CAR인데, 이거 아시는 분, 죄송해요. 선물도 없어요, 지금 이제. 근데, 처음 C는 환경이에요. 둘째 A는 액션, R은 결과입니다. 이런 이력서에서 모든 블렛이랑 행간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으면 100점짜리 이력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이제 부끄러운 제 이력서인데, 저도 이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 막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CAR 법칙에 맞춰보려고 막 꾸겨놨던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가령 이 블렛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블렛을. 부지행 컴퍼니에 있을 때, 블렛은 정부를 위한 가치 제안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제가 모주를 리드했다. 이건 환경이에요. 모주를 리드하는데, 모주를 리딩하는 환경에서 저는 서베이케이션 페이퍼를 디자인했어. 이건 액션이죠. 동시에 스태프들은 인터뷰도 했어. 이런 행동을 취했어요. 결과가 그래서 30개 이상의 가치 제안을 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배운 걸 쓰면 됩니다. 내가 어떤 걸 런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거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얘기해요. 그 블렛들을 아우르는 서머리 블렛 하나 써주시고 첫 번째는 환경. 멤버들이 그 세션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것을 발견을 했다. 한 분이 떠나셨네요.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수행해서 결과로 인터뷰 수행해가지고 뭐를 했는데, 액션을 했는데 이게 멤버들한테 받아들여졌다. 액션도 있죠. 자, 나중에 레주메 쓰실 때 반드시 CAR 법칙에 명심해서 쓰세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사실 이 환경은 쓰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닭꼬치를 팔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닭꼬치를 팔았어요. 그 환경 뭐라고 쓰실 건데요? 정말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액션이랑 리절트는 반드시 기입을 하는 게 좋은 이력서의 표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력서가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면접에 가야 돼. 면접 시간도 이제 여러 가지 면접 스펙트럼이 있겠죠?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는데 그 면접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이에요. 결국은 처음. 첫 인상이 뭘 결정한다고 정말 면접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그분들한테 바인을 못 받으면 그 면접을 풀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튀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닌데 그 회사에 대해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일예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누군가한테 들어서 야 이거 참 신선한데?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첫 번째 SKT에 제가 아는 분이 면접을 갔는데 이제 단체로 쭉 이제 서 있다가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셨대요.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주머니에서 삶은 계란을 이렇게 꺼내더니 삶은 계란을 껍질째 먹더래요. 그러면서 던진 말이 저는 상상 그 이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를 채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임팩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첫 번째는 극단적인 케이스라서 지양하시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현명하게 대처한 케이스인데 제가 알고 지내는 형이 NC소프트에 인터뷰를 가게 됐습니다. NC소프트에. 근데 NC소프트에 인터뷰를 갈 때 그 형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출시한 모든 게임의 포트폴리오 게임들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분석을 해서 이 게임은 뭐가 좋고 뭐가 단점이다. 분석을 해서 인터뷰 장소에 갖고 가서 면접관한테 드린 거예요. 임팩트가 다르죠? 그 회사에 대한 애정도 보이죠? 처음 앉을 때부터 그분은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가 객관화되고 아무리 회사가 좀 이제 정량화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뽑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극을 주는 사람한테는 한 번 더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처음에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